안녕하세요, 마담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리에서 유그린 CM238 NVMe 외장 케이스를 하나 사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사용기를 아래와 같이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가격과 스펙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케이블을 C2A 케이블 하나 더 추가해서 36불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할인 쿠폰을 받아서 34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이유는 툴프리 제품인데요. NVMe 외장 케이스들 이렇게 사서 사용을 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점이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형태의 고무 파스너라고 하네요. 고정 파스너 이게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SM 2362 칩셋을 사용하고 있어요. ASM 칩셋이 가장 좀 호환성에서 무난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블이 본들용 케이블이 50cm예요. 50cm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도착기를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알리에서 도착을 했고요. 포장을 뜯게 되면 추가 구매한 C2A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주문하기 전에 왔어요. 케이블 타이인데 밴드형 케이블 타이예요. 케이블 슬리브라고 하는데 하나 더 보내줘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홍보 판촉물도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박스를 열어보면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 번들용 C2C 케이블과 본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상당히 좀 디자인도 예쁘고 케이블도 좋고 이렇게 고무형 파스너가 있어서 그닥 장착은 좀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장착기를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장착기를 진행한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좀 짚어볼 포인트가 있어요. 조금만 진행을 해볼게요. 슬라이드 방식으로 쉽게 열어집니다. 고무형 파스너가 있어서 끝부분이 고정이 돼서 홀에 잘 걸려요. 다만 자주 했을 때는 고무형이다 보니까 뭉그러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 두 개를 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파스너로 꾹 눌러주면 그런 대로 고정이 잘 됩니다. 다만 화면을 잠깐 멈췄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살짝 떠 있게 되고 파스너 부분은 바닥면에 붙어서 수평이 되지 않아서 현재 이 스샷을 옆에다가 놔두는데요. 위쪽에 먼저 붙여서 고정을 좀 방식을 살짝 좀 바꿔봤어요. 자, 홀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살짝 꽂습니다. 쉽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보시면 거의 바닥면과 이쪽 면이 수평으로 돼서 훨씬 더 안정감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장착은 간단하죠. 그리고 케이스를 껴주면 끝났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상 장착기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는 성능 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에즈락 USD 3.1 Gen2 PCI 카드 ASM 1142 칩셋 확장 카드예요. 여기에 윈투고 작업을 미리 해서 부팅 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트림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반도체 드라이버로 잘 인식하고 윈도우 수동 트림이 잘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트림 체크 툴로도 윈도우 자동 트림이 잘 진행이 됨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C예요. 윈투고로 부팅된 상태이고요. 960 웨버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SATA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USB 3.0 포트와
USB 3.1 포트에서 ASSD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유는 액세스 타임이에요. 액세스 타임은 과연 어떤가 보시면 0.1 마이크로 세컨드, 3.1 포트에서는 0.06 마이크로 세컨드, 상당히 좋죠. USB 3.1 포트에서 윈투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리얼 파일, 실제 파일로 파일 벤치마크를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30기가 파일 벤치마크는 30기가 파일을 하드툰 파일 벤치마크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성된 파일을 다시 읽게 됩니다. 생성 속도를 보시면 SRC 캐싱 구간에서는 700메가 중반대로 진행되다가 원래 960 에버 쓰기 종속으로 300메가 초반대로 잘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950 프로에서 EU9린으로 30기가 단 파일을 전송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SRC 캐싱 구간은 700메가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후반부는 한 310메가 정도로 아주 잘 진행이 돼요. 반대로 30기가 파일을 950 프로 다시 이제 읽기 테스트 개념 넘겨봤는데요. 660메가 정도로 아주 준수하게 잘 날아갑니다. 사타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쾌적하게 이렇게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구형 시스템은 과연 어떨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확장 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 용도잖아요. 버티기 용도 개념에서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사 ASM 114의 칩셋 확장 카드인데요. PCI 2.0 슬롯에 꼽았을 때는 아래처럼 아까 이전에 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PCI 4.0 슬롯에 꼽았을 때는 약간 더 성능이 더 잘 나오죠. 무엇보다 4K 측면에서 H77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쓴다면은 2.0 슬롯에 꼽아서 쓸 수 있겠지만 내장 그래픽 사용하신 분들은 외장의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3.0 슬롯에 꼽았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최신 시스템 S사 스타텍사예요. ASM 214의 칩셋 확장 카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2.0 슬롯에서는 114이나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좀 잘 나오는 쪽에서 잘 나와요. 근데 3.0 슬롯에서는 숫자의 변화가 좀 상당히 크죠. 한 20-30% 정도 높게 나오고 4K 속도도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근데 다만 단점이 IB 하이트엘 구형 시스템 외장 연결 시 부팅 디스크를 인식을 안 해서 윈투가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레이크 시스템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부팅 디스크로도 잘 인식이 되고요. 윈투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114의 구형보다는 214의 좀 더 신형 칩셋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사용 위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사용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